지금 한덕수는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빠져나가고 정치적으로 내가 얻어맞지 않겠다라고 장깨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최악의 공무원입니다.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악입니다. 이른바 난디시전, 비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결정하는 것이 잘못하면 다음에 뒤집으면 됩니다.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통한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덕수 같은 인간은 아부하고 살살 비벼가지고 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저런 인간이 진짜 대한민국의 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행정고시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추천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회에서 보낸 거잖아요. 네네. 그걸 야당이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표결에 또 뭐 국민의힘이 불참하니까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가 할 수 없다. 보류하겠다. 이거는 말 같지 않는 소리인데요.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 윤석열 체제에 장관하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여야 합의돼 가지고 임명했습니까? 장관하고 있는 자들 전부 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됐나요? 여당 혼자 단독으로 해가지고 청문회 통과도 안 됐는데 윤석열이 다 임명시켰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결국은 국회가 하자는 대로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애둘러 하고 있는 애둘러서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여야 합의 같은 고상한 네네네. 얘기를 통해서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 이야기는 즉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합의 안 돼서 이득을 보는 쪽의 편을 들겠다는 것을 저렇게 장깨를 굴려가지고 애들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매끄러운 정말 뱀장어 같은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진짜. 지저분한 인간, 한국형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저게 독재 아닙니까? 저런 자기 인간이 마음대로 진짜 하겠다. 그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진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네. 자 한덕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탄핵해야죠. 바로 탄핵해야죠. 저거는 뭐 더 이상 더 이상 볼 게 지켜볼 게 없죠. 없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또 내란 세력은 뭐 화들짝 놀란 것처럼 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다. 야당이 탄핵 폭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마비될 국정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뭘 한 게 있어야지 국정을 마비시키죠. 아, 네. 오히려 저런 한덕수 같은 인간이 없어지면은 차관 중심으로 행정 절차에 의한 국정이 더 잘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국정 철학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일상적 행정 절차는 부처에서 진급한 차관에 의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윤석열이 있었던 게 문제지. 윤석열 없으니까 나라 뭐 문제 됩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없고 국방부 차관이 별 문제 일으키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없고 법무부 차관이 지금 법무부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없어지면 오히려 나라 더 잘 돌아갈 겁니다. 네. 소위 말하는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네네.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가 불안정성인데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이 되려면 오히려 한덕수를 빨리 탄핵해야 된다. 그래도 민주당은 또 국회는 최대한 시간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6일까지 아니면 27일 오전까지라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나왔으니까요. 아마 민주당은 완전히 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는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걸 막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한덕수는 윤석열의 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이 내가 계엄 할 때 국무회의 전에 한덕수에게 충분히 상의해서 한마디면 한덕수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 한덕수는 윤석열의 입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끝까지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야. 이 건물에 우리 이른바 이제 방화 책임자가 네. 정부가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있는데 정의 윤석열이고 부가 한덕수인데 건물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부도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가장 골똘히 생각하는 건 자기의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저러고 있다. 원래 그런 류의 인간입니다. 그 정도 감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한덕수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 뭐 김건희가 한덕수를 택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죠.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자기의 안위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네. 결국은 뭡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해야지 같은 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한덕수
윤석열은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친구고 자기들끼리 동지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할 줄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혈압이 오른다. 아이고 막 뭐 소주 한 잔 땡긴다 이렇게 댓글도 많이 쓰고 계신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양곡법 등 예상 부수 법안은 그래도 설명할 길이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건 할 거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봤죠. 네. 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지지 끌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야 정말 이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는 인간이네요. 네네. 한덕수를 바로 탄핵하고 네. 내일 바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남아 있는 이 국무위원들이 경계심을 가질 겁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참 윤석열 정부의 끝이 뭐랄까요?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보통 지난번 박근혜 때도 황교안 씨가 지금 물론 아스팔트를 누비고 있고 공안검사 출신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않았네. 오히려 너무 좀 목에 힘준다 그래서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지저분하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지금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 저질스러운 인격체들의 연합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는 천사예요. 천사 이 정도면. 천사고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고. 어쩜 억울할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법적 정치적으로 자기가 앞장서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 지금 관제에 처박혀가지고 장을 구워서 술이나 퍼먹고 앉아서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어떤 책임도 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탄절 맞아서 예배도 봤대요. 거기는 개신교가 맞나 보죠. 종교 하도 여러셔가지고. 종교가 있을까요 그 사람? 아니 그런 얘기를 퍼뜨리잖아요. 자기 부부가 네, 네. 어느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봤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어떤 이미지 조작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린 무소가 아니고 우린 예배당이다 뭐 이런 거. 정말 인격적으로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격적으로 경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하고 싸우는 방법은 또 비상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싸움은 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진행될 수밖에 네, 네. 없고 우리 박평론가께서 민주당에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정치의 두 가지 방법이 투쟁과 통합입니다. 그러나 늘 먼저 투쟁이 나와야 됩니다. 투쟁이 나와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요.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사실 좀 안타까운 지점이 윤석열을 탄핵시킬 때 한덕수도 같이 탄핵시켰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은 남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좀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민심에.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덕수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처장님께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경고합니다. 현행범 윤석열 빨리 체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저는 탄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보통 범죄자들이 소환 요구에 거듭해서 불응하면 곧바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아진다. 네네. 체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야 형사사법의 기본인데 네네. 이 기본이 윤석열만 비껴가면 안 된다. 네,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좀 점잖지 않냐. 뭐 절차도 좀 따지고 그런데 상대가 괴물 같은데 왜 점잖게만 하냐 이런 목소리도 또 많아요. 그래서 투쟁이 필요하다 지금 단계는. 그렇죠. 사실 이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제 느낌상으로는 한덕수나 윤석열 쪽 이런 속에서 물밑으로 수없이 많은 딜을 넣을 겁니다. 딜을 넣는데요. 이게 정치적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딜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조차도 범죄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에 대해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악의 뿌리는 깔끔하게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먹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